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물리학 2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2는 여러분들 총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 역학적 상호작용과 2단원 전자기장, 3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인데요. 우리 지금 나갈 건 1단원이고요. 우리가 그때 OT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학기 때에는 우리가 1단원하고 2단원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단원도 필요하면은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1단원하고 2단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가고 1단원을 중간고사까지 2단원을 기말고사에 시험 보는 걸로 지금 안내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계약을 했고 오프라인 계약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온라인 수업으로 1단을 다 나간 다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중간고사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계속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고 1단, 2단을 나가고 중간에 나와서 중간고사 보고 다시 온라인 수업하고 마지막 중간 나와서 다시 기말고사 보고 이런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온라인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또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 지금 다 지금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뭐 홈페이지에 올리든 또 과학 카페를 이용하든 올릴 텐데 지금 학생용 학습지를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어디에 쓰죠? 워크북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당장 못 하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든지 프린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프린트 해가지고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올 때 그걸로 선생님이 워크북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워크북도 진행해야 되고 우리 포트폴리오도 그때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도 얘기했었죠? 프로젝트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미리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획서도 온라인 계약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짠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1학기 동안에 1단원, 2단원을 나가야 되고 특히 1학기 동안에 1단원, 중간고사 1단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수능 특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5단원 5장씩 5강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동안까지 5강을 나가야 돼요. 1강 힘과 평형, 2강 물체 운동, 3강도 물체 운동, 4강 일반 상대성 이론, 5강 일과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개의 항을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주일에 1강을 나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1강도 넘어도 돼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동안 1강을 목표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제가 나눠준 이 학습지는요. 1강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지예요. 그래서 총 15강 중에서 1강에 해당하는 학습지인데 요거를 3시간 동안 선생님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시간, 4시간 진행하고 시간에 뭐 하는 거죠?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겠죠. 문제를 풀고 그거를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가는 이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뭐 따로 선생님이 뭐 이걸 영상을 올려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실제 수업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다 올려서 일주일에 4개씩 한 달이면 20개예요. 그쵸?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도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10명 선생님 올린다면 200개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 들어야죠. 그쵸? 그리고 지금 계약한 거예요. 지금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꼭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강 힘과 평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배웠었죠? 맞아요. 물리학 1 시간에 배웠어요. 그쵸? 힘과 운동에서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물체가 운동하는지 배웠었죠? 등속도, 등가속도, 또 뭐 뉴턴 운동법칙 배웠었죠? 그거 배웠던 내용에다가 평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형은 우리 마찬가지로 물리원 때 배웠던 평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죠? 어떤 물체, 한 물체에 이쪽으로 힘을 가하고 이 물체에 또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이 힘의 크기는 상쇄돼 가지고 알짜힘이 0이다. 평형 상태다. 라는 것까지 배운 게 물리 1 시간을 배운 거고 여기에다 플러스로 물리 2에는 이 힘의 평형 말고도 다른 평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평형을 우리가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힘과 평형. 그래서 결국은 이 단어는 물리원과 연관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럼 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물리원 시간에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면 스칼라 벡터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스칼라 벡터가 있어. 그래서 스칼라는 뭐만 따진다? 크기만 따진다. 벡터는 뭐만 따진다? 크기와 방향까지 함께 따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 스칼라의 예는 뭐가 있었죠? 시간, 질량, 아유 많죠? 길이, 밀도 뭐 등등등 있었죠? 그 크기만 따지는 것들. 반면에 벡터는 방향까지 따지는 거죠. 힘, 속도, 변이, 그쵸? 뭐 이런 거 뚝뚝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 물리원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이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죠? 거리 대 변이, 그쵸? 그리고 또 뭐도 있었죠? 속력 대 속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스칼라 벡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거는 물리원 교육 과정에서는 스칼라 벡터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지만 차후에 배울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자, 물리학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과 물체의 운동, 물질의 구성, 그리고 성질과 변화, 에너지 변화 등을 연구하여 자연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리라는 것은 물체의 이치라고 했죠? 그렇죠? 특히 물리학 2에서는 평면 또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형상을 다루기 때문에 물리원에서는 그냥 직선 또는 방향을 뭐 정해져 있고 앞뒤 뭐 이쪽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만 정했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공간상에서 평면 또는 공간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방향을 더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우리 이제 곧 수학 과정에서 기하 벡터 배우잖아요. 그때 배우는 이 벡터가 똑같은 벡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 이제 수학 그 교육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배우는 거 별개로 선생님 따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이 벡터가 매우 중요하다. 정말 매우 중요하다. 물론 벡터 자체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벡터가 자주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를 바탕으로 요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스칼라, 질량, 길이, 시간, 밀도 뭐만 따지는 거죠? 방금 얘기했죠. 뭐만 따진다고요? 크기만을 따진다.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한다. 반면에 벡터는 뭘 따진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따진다는 거죠. 크기에다가 방향을 따진다는 거죠. 방향을. 이게 바로 벡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는 바로 이 오른쪽 밑에 나온 것처럼 뭘 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와 방향을 뭘로 나타낸다?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벡터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거 진하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A라는 벡터를 표시하시면 A와 같이 굵은 글씨로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고 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필기체를 쓸 때는 이렇게 대문짝이 찌르하게 쓰는 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뭐 F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게 벡터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것도 혼동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A, B, C, D, F 글자 위에 뭐를 쓴다고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대학교 가면은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이걸 많이 쓰시기도 해요. 근데 보통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셔도 됩니다. 또한 이건 벡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 벡터의 크기도 알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A라는 벡터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나타내면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벡터의 표현 방법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를 우리가 이제 또 뭐하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또 크기도 구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스칼라 벡터에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 벡터를 어떻게 합성하는지 두 개 이상의 벡터를 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한 개의 벡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벡터를 더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더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벡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해서 C라는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법이 있고요. 두 번째,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 여러분 알죠? 그렇죠? 이런 평행사변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있고요. B는 이쪽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크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평행사변은 뭐냐면 이 A점과 B 벡터가 있는데 이 A 벡터의 이 시작점 있죠. 시작점을 일치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저 A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 이 B 벡터를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뭐 한다? 평행사변을 그리는 거죠. A가 이동한 요만큼에서 다시 B가 이동한 만큼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B에서 A가 이동한 만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평행사변이 그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대각선, 이 대각선의 하살표가 바로 C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행사변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A 벡터와 B 벡터를 도야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일치하도록 한다. 평행 이동한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래서 그 대각선이 바로 보다 C벡터가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평행사변형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막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두 번째 삼각형법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A라는 벡터의 이 시작점과 끝점이 있잖아요. 끝점에다가 B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얼만큼? 이렇게 B가 움직인 만큼. A점에다가 B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데 어디에다? 바로 A의 끝점과 일치시키는 거죠. B의 시작점이. 그렇게 왔다 해서 요 길이가 바로 C벡터다. B의 시작점을 A의 끝점으로 평행 이동해서 그 이 처음부터 끝점을 이은 게 바로 뭐다고? 바로 벡터 C가 된다.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옛날 중학교라니 작년 물리 원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기억해요? 아빠가 TV를 보고 있는데 스포츠를 보고 있었어. 무슨 스포츠였죠? 바로 수영이었잖아. 그쵸? 수영을 보고 있는데 박태환이 수영장 끝을 이렇게 왔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했어? 아, 쟤 속도 진짜 빠르다 라고 했잖아. 근데 속도가 빠른 거예요? 아니죠. 속력이 빠른 거고 속도는 0이죠. 왜? 시작 위치와 끝의 위치를 변이라고 하는데 얘는 변이가 0이잖아. 이동 거리는 많을 수 있어도 변이는 0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최단 거리가 변이라고 했었죠. 그것도 벡터야 사실. 변이 벡터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요 길이가 바로 벡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다가 B를 더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벡터 C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법이라든지 삼각형법이라든지 결국은 사실은 너무 쉬워요. 평행 이동해서 그 대각선 구하고 또는 그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게 바로 뭐다? 벡터를 합한 거다. 근데 이 비단 이 벡터의 합이 한 개, 두 개의 벡터의 문제가 아니라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개 이상의 벡터를 합성하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반복해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됐다 없는 거죠. 자, 봐봐. 여러분도 A 벡터가 이렇게 위에 있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C 벡터를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 한다고? 합성해야 되잖아. 그러면 A라는 벡터에서 이렇게 A라는 벡터에서 B라는 벡터를 합해 볼게요. B라는 벡터 이렇게 있으니까 합해 보니까 평행사변법으로 또 그래서 어떻게? 요 대각선이 바로 A와 B를 더한 A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C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C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다시 A 플러스 B 벡터에서 C 벡터를 이어줘야 되니까 해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벡터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벡터가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다 더한 벡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뭐라고?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해도 되고 삼각형법으로 A라는 벡터에다가 시작점에다가 B를
평행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평행해서 요 길이가 바로 뭐 하는 거야? A 플러스 B 벡터가 되고 요 벡터에다가 C 벡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C 벡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C 벡터를 이걸 시작점을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벡터가 되는 삼각형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3개 이상이 돼도 4개, 5개, 뭐 무수히 돼도 이 벡터의 구하는 방법인 합성인 평행사변법과 삼각형법을 이용하면은 합성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굳이 외우거나 뭐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죠. 왜? 이미 언제 배웠었죠? 힘할 때 배웠잖아. 어떤 물체에 대해서 F라는 힘을 Fx는 이만큼 힘을 가하고 Fy를 힘을 이렇게 가하면 또 합력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해서 합력 구할 때 우리 또 배웠어요. 사실 그게 벡터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다 의미적으로는 다 통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벡터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 벡터의 크기, 이 더한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을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위쪽 방향에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서 A와 B를 더했던 C라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C라는 벡터를 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바로 뭐를 통한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된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럼 요 점에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벡터가 있는데 요에서 가상에 뭐 하는 거죠? 가상에 이 접선을 그고 그 직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잖아. 이 전체각이 세타라고 주어졌으니까 같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A라는 길이가 있으니까 이 A가 주어져 있고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삼각함수 중에서 여기는 A 사인 세타. 여기는 A 코사인 세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배웠잖아 이거. 세타 했을 때 요거는 사인 세타. 그쵸? 그 요거는 코사인 세타. 요거는 탄젠트 세타. 에이 다 배웠으면서 왜 그래. 그래서 이거에 내가 그때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삼각함수 쓰는 이유는 미지수가 A, B, C 세트까지 있으면 4개잖아. 너무 많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줄이고 싶어. 그래서 하나만 정하면 돼. 뭐 A만 정하고 각만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C라는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 뭐였죠? 뭐 곱하면 되죠? 사인 세타였잖아. 얘는 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였잖아. 여러분들 왜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다 했었잖아 이거. 그리고 물리 시간에 했었고 어디에도 얘기를 해줘. 수학 시간에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길이를 A 사인 세타, 요 길이를 A 코사인 세타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 C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A에게서 좀 구해서 표현한 것 뿐이고 C를 구하려면 더 이렇게 넓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C의 제곱은 그렇죠? 이거 A 사인 세타의 제곱에 밑변 뭐야? B 플러스 A 코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우리 이거 기억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아우 너무 눈 맞추고 한다 진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B의 제곱 그리고 2A B 코사인 세타 그리고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쵸?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묶을 수 있죠? 딱 느낌이 오죠? A 제곱을 묶을 수 있겠죠? A 제곱 묶어주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느낌 옵니다. 그리고 B의 제곱 그대로 써주고 이거 써줘야겠죠? 2AB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우리 뭐야? 요거는 1이 되죠?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C의 제곱이 된다. 그럼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C는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 미안해. 이렇게 써야겠죠. 당연히 AB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요게 지금 C를 구하는 합성 벡터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아, 당연히 없죠. 이걸 왜 외워? 외울 필요가 없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벡터 C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지 이걸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용해서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거와 요 길이를 합니까? 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뭘 통해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벡터의 합성까지 또 더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크기를 구하는 것까지 배우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빼는 것도 배워야죠. 더하기도 하면 뭐도 배워야 되죠? 빼기도 배워야 되잖아. 그렇지? 더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럼 빼기도 해야지, 여러분들. 다이어트도 해야지. 먹기만 하면 어떡해. 그렇지? 빼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벡터의 차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행사변법과 뭐 삼각편법을 이용하면 똑같아요. 자, 벡터의 차가 나왔는데 A라는 벡터가 있고 이 상태에서 벡터 B를 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벡터 C를 구하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네요. B라는 벡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 더하면 더하기고 빼기는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여기서 C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이 벡터 C가 A 빼기 B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A 벡터랑 더한 건데 방향이 반대의 B 벡터를 더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법은 더하기는 똑같아.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하는데 여기는 단지 방향이 반대로 만들어 되겠죠. B 벡터가 있는데 마이너스 B 벡터에서 요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요게 바로 C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와 마이너스 벡터 B 반대 방향 벡터 B를 해서 C를 구하는 게 바로 평행사변법이다. 마찬가지로 삼각형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삼각형법에서 우리 선생님 말했죠. 시읒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삼중수소, 중수소 할 때 선생님 되게 어려웠잖아. 시읒 발음이 참 잘 안 돼. 그래서 발음이 안 좋, 원래 또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삼각형법, 그쵸? 자, 삼각형법 아까 전에 뭐냐면 A 벡터에서 그쵸? B 벡터로 이게 이동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작점을 이동해서 그 길이, 처음점과 끝점을 이은 게 바로 A 플러스 B 벡터라고 한 게 우리가 삼각형법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점을 일치시키고 자, A 벡터와 B 벡터 시작점을 일치시키고 빼기는 요 차이가 바로 뭐냐면 벡터 차가 된다. 그래서 끝점까지 연결한 직선 거리와 이 방향이 벡터의 차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A와 B점을 이렇게 시작점을 같이 한 다음에 요 차이 있죠? 요 차이가 바로 벡터 C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삼각형법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숙달되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벡터의 분해. 자, 한 개의 벡터와 같은 효과를 내는 두 개의 이상의 벡터. 이렇게 합했으면 합성이 있으면 뭐도 있다? 분해도 있다. 그래서 우리 힘의 합성과 힘의 분해 배웠었죠.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고 철수가 F라는 힘을 이렇게 끌고 있어. 그런데 일을 할 때 얘기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나눠주는데 이쪽 방향은 일을 하지 않고 이쪽 방향만 일을 한다라고 표현했었죠. 여기를 fx, 여기를 fy라고 표현했던 거랑 똑같아요.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이쪽 방향을 x축은 ax, 이쪽 방향은 ay로 표현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한다. 그래서 이 a라는 벡터는 a x축 벡터와 a y축 벡터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축 벡터는 뭐가 되는 거죠? a 벡터에다가 a 벡터의 코사인이잖아. 그렇죠? a 벡터에 세타가 있으니까 이렇게 코사인 곱한 거죠. 그래서 a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ay 벡터는 a에다가 뭐 할 수 있죠? 사인 세타를 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 크기를 구했으면 이거 그냥 뭐 이거는 상관없게 그냥 벡터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 A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이잖아요. 뭐 하는 거? 피타고라스 X축 더하기 Y축 제곱 X축 제곱 플러스 Y축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의 루트 씌운 게 바로 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도 구할 수 있다? 벡터의 크기까지도 함께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벡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벡터는 뭐랑 많이 연관이 있는 거죠? 바로 삼각함수랑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함수를 모르면 벡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삼각함수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갖고 왔어요.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뭐 당연히 알겠지만 혹시라도 모를까봐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차근차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 물리학 2에서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벡터의 분해가 문항 요소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 삼각함수가 많이 쓰이니까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풀어야 된다. 삼각함수로 여러분들 시간 소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물리적 내용을 물어보려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고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삼각함수가 발목을 잡으면 주객이 전도되고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함수를 연습을 해야지만 그 이상 뭐 물리2 내용까지도 같이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기본적 연습 1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각은 세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아까도 얘기했죠. 뭐가 너무 많아요? 미지수가 너무 많아. 이 미지수를 우리가 뭐 한다? 줄이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세타가 있으면 우리가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인 세타는 A분의 B. 다 알죠? 코사인 A분의 C. 탄젠트 이거죠.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C분의 B. 오케이? 그 상태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요 B라는 점, 이 미지수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B는 A 사인 세타. 당연히 A를 이렇게 뭐 여기서는 B를 있으니까 B 넘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B를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C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C는 A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B라는 미지수와 C라는 미지수를 없애서 A와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요 삼각함수죠. 그래서 미지수 4개가 아니라 2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자, 두 번째. B와 C를 구하시오. 지금 조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각도가 주어 있고 B하고 C가 주어져 있대. 에이, 우리 왜 그래? 너무 쉽잖아.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2에다가 코사인 30도 곱하면 되겠네요. 이거 뭐가 어려워 이거. 2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쓴 거잖아. 그렇죠? 대각선에다 사인 곱 세타 곱한 거잖아. 그러면 2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얼마죠? 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3이라는 크기가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C 대각선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나오죠? 오케이? 오, 얼마나 쉬워.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렇죠? 지금 60도가 되었네. B하고 C가 주어져 있어. B는 대각선 C 곱하기 대각선 B니까 사인 세타를 곱하겠죠. 사인 60도. 그렇죠? 근데 이건 B하고 C가 미지수기 때문에 힘들지만 여기 힌트가 줬네. 2가 주어져 있네. 2는 대각선 코사인 60도. 어허,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60도는 얼마나 표현하죠? C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럼 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돼야 되는 거네. C 크기를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뭐도 할 수 있어. 이거 대입하니까 4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 루트 3. B도 구했네요. 이렇게 삼각함수 연습할 수 있는 거 다 알죠? 다음 거도 마침 3페이지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습 3번 문제. A와 B를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A라는 값은 대각선 B에다가 그렇죠? 코사인 30도가 될 테고 2라는 값은 B 대각선의 사인 3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모두 구할 수 있겠네요. b 곱하기 2분의 1은 2가 돼야 되니까 b는 4라는 값이 나오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이걸 곱하니까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2 루트 3 이렇게 해서 a라는 값을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근데 항상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요 각 이렇게 주어주잖아. 그래서 요거 대각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그려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30도가 될 테고 요 대각선은 요게 될 테니까 b가 될 테고 30도와 직각 사이가 a니까 30도와 직각 사이가 a니까 여기 a가 될 테고 여기는 2가 될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b 여기 2라는 값은 b에다가 사인 세타 a라는 것은 b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렇죠? 뭐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삼각함수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알짜임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알짜임까지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 다음 시간에 돌림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지금 하냐? 알짜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물리 원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또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알짜임 힘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벡터예요. 벡터인데 알짜라는 얘기는 합력이라고 했잖아요. 다 도안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이 힘을 다 합성한 결과로 나타나는 힘을 알짜힘. 모든 힘을 합성한 하나의 힘을 나타내는 이 하나의 힘이 바로 알짜힘이죠. 그래서 이 알짜힘은 벡터의 합성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힘을 합성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시그마 F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짜힘을 다른 말로 뭐였었죠? 합력 또는 시그마 F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냐? 자,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는 지금 뭐하고 있다? 정지해 있다. 사실 이 선생님이 이거 문제 1학년 때 물리 원 시간에 정지했다는 의미는 뭐가라고? 알짜임이 0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물리를 배웠다면 이거는 필수야. 정지했다는 의미는 알짜임이 0이라는 얘기죠. 다 토해서 힘이 0이 된다는 거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작용은 하지만 다 도한 힘이 0이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이 물체에서 중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걸 뭐야? 여기서는 실로 연결됐으니까 장력이 되죠. 이 장력과 중력이 어떻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서 알짜임이 0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짜임이 0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장력을 우리가 T라고 표현했죠,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 벡터 표현이니까 장력 T 화살표. 중력은 그냥 F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F.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스칼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물리 원 시간에서 뭐냐면 F는 T다라고 표현을 하면 끝이야. 왜? 힘의 크기는 같으니까. 방향을 따지지 않으니까. 방향은 반대라고만 얘기하면 했었지 크기는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벡터로 표현할 때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F는 T가 같은 게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벡터 표현이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의 표현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꾸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F하고 이 T를 더해서 0이 된다. 그렇죠? 장력 T를 더해서 0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표현은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선생님이 이제 이걸 학습지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 알짜임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에서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 특강이나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교과서조차도 설명은 돼 있어.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짜임이 0인 경우가 있죠. 알짜임이 0인 경우, 즉 정지 또는 등속한 경우죠. 그렇죠? 즉 수중에 떠 있는 잠수부. 이 수중에 떠 있는 이 잠수부는 가만히 있잖아. 떠 있다는 건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정지한 상태니까 당연히 알짜임이 0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줄에 매달린 물체 가만히 매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정지한 거죠.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이고 암벽에 서서 줄에 매달려 있대. 사람이 이게 물체가 아니라 사람이어도 정지하고 있는 거잖아.
R자임이 0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한다? R자임이 0인 경우라 얘기하고 있고요.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가속인 거죠. 속도가 변하는 경우죠. 또는 방향이 변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하는 유산 선수, 정지했던 유산 선수가 스타트를 끊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힘을 뭐 하는 거야? 내 다리가 땅바닥을 밀고 있으니까 반작용으로 땅바닥에 다리를 미니까 앞으로 가속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R자임이 0이 아닌 거죠. 왜? R자임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라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무리의 속력이 빨라지는, 빠르이 아니라 빨라지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보트니까 당연히 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R자임이 0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최고점인데 진자란 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최고점인데 진자는 정지 상태지만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야.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는 최대지만 운동 에너지가 0이지만 이제 위치 에너지 줄고 내려가고는 중이니까 뭐 한다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 바뀌니까 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R자임이 0이 아니야? R자임이 0이 아닌 거죠. R자임 구할 수 있죠, 선생님이. 아래쪽으로 중력, 이쪽으로 장력 T. 크기는 선생님이 지금 내가 대략 그린 거야. 그럼 이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R자임 이렇게 표현할게요, 선생님이. F가 이쪽 방향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R자임이 0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빗면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정말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고 집어넣긴 했는데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빗면이 있습니다. 잘 그린다. 직각 상태. 그리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물체? M인 물체가 있다가 치자. 그리고 이 M인 물체가 지금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빗면 아래쪽으로, 빗면 똑같은 그림을 쓰고 있는 거야.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라는 얘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R자임이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힘을 모두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뭐가 작용하죠? 중력, mg가 작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 표면에 대해서 떠받치는 힘인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이거 작년에 배웠었어.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어떤 물체가 있고 얘가 mg라고 했을 때 요 똑같은 힘으로 어떻게 떠받치는 힘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수직항력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 물체를 떠받치는 요 지표면에 대해서 요 힘이 바로 수직항력이에요. 지표면이 여기서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이쪽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항력을 n이라 표현했었죠. n이라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뭐 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중력은 지금 이 중력은 뭐 하는 거? 이렇게 비스듬히 지금 이 물체에 대해서는 비스듬히 작용했으니까 중력을 뭐 해야 돼? 지금 분해해야죠. 분해해야 되는데 여기 힌트가 뭐냐면 여기가 세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또 합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네요. 요걸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분해하는데 빗면에 나란한 그렇죠? 요 나란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빗면에 나란하다는 건 요거죠. 그리고 빗면에 뭐 한다? 수직은 바로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수직은 요게 되는 거죠. 요 힘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제 표현할 수 있다. 표현을 해야 되겠죠. 표현을. 자, 나란하다는 의미는 그러면 우리 요거 mg에다가 뭐 하는 거? 요거죠. 나란한 요거 참 미안하다. 이거죠. 나란하니까 mg가 세타가 요거니까 사실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mg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고, 요거는 우리가 mg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 녹색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수직이니까 mg 코사인 세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가 핵심 포인트야.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아느냐 모르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 mg 중력을 여기는 mg 사인 세타, 여기는 mg 코사인 세타로 표현한다. 여기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요 힘과 색깔이 지금 이렇게 요 힘과 요 수직항력은 뭐하다 지금 같죠. 수직항력과 이 mg 코사인 세타는 평형인가 뭐라 평형이죠, 평형. 그렇죠. 평형이 관계라는 거. 수직항력과 요거는 평형이라는 얘기죠. 상수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라는 거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지금 요게 바로 알짜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짜임, 이 물체에 대한 알짜임이 바로 mg 사인 세타가 바로 이 물체에 대한 알짜임이 되는 거죠. 알짜임이 그래서 이 빗면에 작용하는 이 알짜임은 mg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는 MA에서 그렇죠?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m분의 F인데 요 F는 지금 뭐냐면 알짜임 F야. 가속도니까 그렇죠? 우리 뭐 운동반에서 배웠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M은 그대로 쓰고 알짜 뭐야? M G 사인 세타. 그러니까 G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타가 클수록 가속도가 커진다. 빗면이 각도가 낮을수록 가속도가 약해진다. 그런 물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물리 1에서는 이것까지도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우리에서 물리 2에서 배우는 거고 물리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겠지만 요거 당연히 마스터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선택하지 않고 내신만 보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했던 과제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리2를 여러분들 배우는 이유가 뭐였죠? 대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오겠지라고 하고 일반 물리 시간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심화도 내용을 배우는 거야. 이게 요거까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 운동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안 배우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대학교 갔을 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물리 쪽도 공대 쪽 하는 학생들이라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 스킬들은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정말 지겹도록 할 거야. 근데 어렵진 않아. 귀찮은 것뿐이지. 그리고 여러분 수학도 알잖아. 시험 문제는 되게 쉽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도 도구일 뿐이지 이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수학적 스킬이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물체가 운동하는지 이해를 하고 싶은 거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거지 이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해서 그게 아니라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수학적 기호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정확히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고 요 복습 꼭 하세요. 복습 진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복습 안 하면 여러분 못 따라와. 그러니까 꼭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림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